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이 올해 2월 28일까지 채권에 유입된 금액은 대략 1,13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주식으로 향한 840억 달러보다 컸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나는 것은 채권의 이상적인 장기 매수 기회로 풀이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슈퍼 화요일 경선을 대부분 석권하며 전현직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판공성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지급 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전시대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시연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주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자정에는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좀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정 부분 3월 FOMC의 프리뷰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등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어떤 전략을 챙겨봐야 될지 저희와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이 집계한 미국의 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2.6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지만 경기 확장과 수축의 변곡점인 50 이상을 14개월째 유지 중입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가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는 42만 3천 배럴 증가했지만 휘발유 재고는 277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집계한 미국의 2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 명으로 예측치보다는 낮게, 이전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하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0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의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마스터님과 1시간 꽉꽉 채울 예정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참 2월 달에도 시장이 어수선하더니만 3월도 역시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자, 미국 속담 중에 격언이죠. 주식에 대한 격언 중에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격언이. 자, 3월이 지금 딱 그런 형세를 보여주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빅7 기업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네, 결국은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가 가장 그 기여도를 높게 했는데, 자 지금 프리장에 어쨌든 1% 가까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격변의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자정이 되면 또 파월이 하원에서 연설이 나와 있겠죠. 결국엔 전 세계가 또 주목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또 전략들이 여러분도 필요하시잖아요. 또 매매를 또 하셔야 되니까. 일단 노란톡에 먼저 들어오시면 시청자와 함께 하시면서 1시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계속해서 조금은 얼굴빛을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수익을 좀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크로적인 이슈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슈들 우리 해외 선물 안에서 28년간의 이러한 내공이 쌓여지신 이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쉽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러한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1%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8,0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시 36분경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 올려주면서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같은 경우에는 22시 21분경에 기록했던 18,095포인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들을 조금 풀어봐야 될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잠시 후 자정에 테스파인트 하우스 웬스데이 의회에서 지금 증언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What Investor Expec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와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요약했는데요. LPL 파이낸셜 전략가는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파월 의장의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은 어떤 변화나 뉘앙스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더해서 SMBC 니코증권의 이코노미스트는요. 파월 의장은 임무 완수가 아니라 많은 진전을 이뤘고 또 인하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정에 나오게 될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기사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최종 저항선을 넘기는 것은 지금 8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페어리즈 스트래티지의 KT 스톡턴 대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 중기, 장기 차트에서 강세 모멘텀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저항선인 64,900달러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스톡턴 대표는 저항선 돌파가 확인되면 저항이 남지 않은 장기적인 강세장이 될 것이라며 모멘텀은 모든 기간에 걸쳐 매우 긍정적이고 강세 편향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해서 가상화폐 운용사인 비트워이즈는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88,000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마스터님과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눈이 쏠려 있는 지금 자정에서의 파월 의장의 증언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가 없다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이 발언에 굉장히 시장이 흔들릴 것 같은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뭐 결국 1월에 FMC에 했던 얘기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은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자 2월 달에 CPI, PPI, PC 연준이 가장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보는 지표죠. 자 시장의 예상치하고 다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높게 나왔죠. 자 그러면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지수는 하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끌어올렸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뭘까요? 바로 엔비디아였죠. 3월 달에도 그 여파가 계속 지속이 돼 있고 자, 연준은 우리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연준은 주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해 드렸죠.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주식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그중에 일부일 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지표를 다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상당히 좀 불편해할 겁니다. 네, 불편해하면서 약간의 어떤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발언은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조금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두루뭉실한, 원래 파월의 주특기잖아요.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 작년 1월 달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분명히 발언을 했죠. 자, 그다음부터 연이어서 연준 총재들이 그런 발언들을 무색하게 하면서 약간 조금 매파적으로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자정이 넘어서죠. 그때도 과연 확실하게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 발언이 또 연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기대를 하면서 또 우상향을 하겠죠. 자, 그 발언을 빼고 나서 뺀 나머지 발언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파적인 발언이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정이 넘어서 결정하셔서 방향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매파적인 발에 좀 대비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예상대로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바라봐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12시 이후에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28년의 노하우로 톡톡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자리값까지 받아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노란투방 들어오시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견해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으로에 대한 자금은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스마트 머니가 뭔가요? 큰 돈이죠. 큰 돈. 자, 그 돈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 투기가 지금 투기세 대거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이죠. 자, 골드가 지금 올라가다 약간 좀 저항을 좀 맞고 있는데 맞는 이유가 일부 자금들이 코인으로 또 가 있고 또 주식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골드가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저항을 맞으면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이꼬르라고 저는 커플링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안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불안한 그런 자산 아닙니까?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 그죠? 일단 뭐 금액 자체가 워낙 크죠. 뭐 어제 자전 같은 경우에 뭐 알트코인 도지코인인가 30% 넘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기 않느냐. 아까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자, 이건 일시적인 어떤 고점이 오면서 자, 폭락은 아니겠지만 그죠?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맞이지 않을까. 이거로 나스닥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걸 저는 어제 봤어요. 어제 봤고 아까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 파월의 발언이 아까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에 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어제부터 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이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누구의 말을 그리고 어떤 기사를 따라가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고 든든한 멘토가 될 수 있는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 계좌도 지키고 그리고 해외 선물 통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나스닥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지금 이제 어제가 뭐 1.6% 가까이 좀 내렸죠. 내렸다가 이제 반발 매수세가 이제 작동을 했는데 뭐 원인은 이제 유럽장이 열리는 전에 30분 전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 차트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 4시 반 그죠? 17시에 우리가 유럽장이 개장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반발 매수가 벌써 출현이 됐어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게 뭐냐면 자, 그전에는 풀이장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좀 지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시간 4시 한 3시부터 5시까지 조금 방향성을 모색을 하시면서 5시에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유럽장은 짧게 추세가 끝난다. 그거에 알고 그러다가 이제 횡보를 여지없이 또 해요. 이렇게 보면서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더 이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또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본 거는 이제 18,090, 18,090이죠. 18,090하고 18,100이 오늘 강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30분 봉이나 60분 봉을 보더라도 여기가 강한 저항대가 되겠다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아까 이제 그 ADP 민간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죠? 네.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어요. 자 하회를 했지만 저번 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2시에 또 저거 있죠. 뭐 있어요? 졸투 있죠, 졸투. 네. 구인구직 보고서 있죠. 우리나라 잡코리아죠. 똑같이 파월의 연설이 있으면서 졸투 보고서까지 있단 말이에요. 자, 졸투 보고서는 일단 예상치는 어떻습니까? 예상치는 저번보다는 조금 하회해서 나오는데 그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 얘가 또 시장에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시에 상당히 11시 반부터 상당히 흔들 가능성이 높아요. 30분 동안 되게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반드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실 것을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 현재는 누가 봐도 지금 상승장이죠. 왜? 네. 자, 이제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추세적으로 현재 추세적으로는 상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단순하게 뭐 보조 지표 이런 것만 잠깐 보시고 나서 뭔가 짤먹짤먹 하려는 전략을 잘못 또 가져가시면 어떻게 돼요? 물려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아까 요 가격 대 반드시 확인하시고 11시 반 개장이 열리면 그래서 짧게 수익 내고죠. 12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때 매매하실 것을 강력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게 MACD 오실레이터라는 이 강력한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98%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시간을 자세히 설명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방향성 잡아봤습니다. 잡아주시는 와중에 차트 안에서 보조지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선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28년의 노하우를 가지신 우리 천명 마선님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직접 가까이 옆에서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1.43%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79.2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세 공이분경에는 79.58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80달러를 돌파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관련 이슈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요. 오일 리바운스 as OPEC plus output cuts override China USA demand conc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이 중국과 미국의 수요 우려를 압도하면서 장기 하락세를 보인 후에 수요일엔 유가가 소폭 반등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인 약 5%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중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 계획이 부족해서 올해 중국의 수요 성장이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NZ
FOMC의 수석 상품 전략가는 오펙 플러스 감산이 천천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요일 아시아에 대한 이 4월 원유 판매 가격을 소폭 인상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물리적인 긴축의 조짐이 명백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홍해 지역의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이 봉쇄 중단을 주장하면서 미 해군함 2척과 MSC 컨테이너선 1척을 공격하는 등 계속해서 유가 상승 촉매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이런 이슈들 어떻게 좀 보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5일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이 추가 감산 연장을 조금은 연장하겠다라는 결정 이후에는 오히려 유가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큰 맥락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딱 정확한 중심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자, 바이든 지금 뭐 큰일 났죠. 어쨌든 하마스가 빨리 라마단 기간 때 빨리 휴전 협정 해라고 하는데 결론 이게 홍해에서 이게 이 중동말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어제 그 양회에서 뭐 5% 경제 성장 얘기를 했대. 그것 때문에 어제 일시적으로 밀렸으나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자 80달러를 만약에 안착을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또 79달러 중반대까지 왔죠. 또 내일 12시 만에 뭐가 있어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네. 거기에서 또 키가 또 풀어질 거예요. 네, 현재는 이제 뭐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또 한번 변곡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보면서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아까 사우디의 네. 가격을 올렸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에 대한 4월 원유 판매 가격을 소폭 인상했다라고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음, 메뚜기도 한철이죠. 네. 물 들어올 때 노조를 했다고. 지금 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음, 감산하면서 어떻게 돼? 가격 올려서 최대 효과를 올리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프렌드입니다. 그죠? 그럼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진행형 ING 상태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감산하면서 우리의 네. 효과를 최대한 올려가겠다. 그럼 바이든이 이제 아주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점이 오히려 원유 가격을 올릴 그렇죠. 수 있는 기회로 기회죠. 생각하고 네, 기회죠. 네, 기회로. 그럼 추가적인 조치를 또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지 여분의 여지를 갖고 있고 네. 또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또 자발적인 감산,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또 동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미국하고 적대시가 돼가고 있다 보니까 유가를 네.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정책 이슈도 있고 뭐 시장적으로 그렇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11 이슈를 좀 풀어주시면서도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까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서 챙긴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12시 지나고 나서는 원유 재고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전략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일과 관련해서 방향성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나오는 이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참 희한합니다. 왜 네. 저만 올라오면 계속 상승일까요? 그죠? 예, 오늘 또 막 기름 퇴근하다 만땅을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합니다. 자, 일단은 뭐 진입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제일 우리 시장 제일 궁금한 게 진입가잖아요. 네. 진입가. 자,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또 변곡을 마치면서 저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대가 78.80에서 79달러 이 정도가 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근거는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평선의 구조도 잘 아셔야 돼요. 이 기본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우리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5가지가 있어요. 5대 원칙. 캔들, 이평선, 거래량,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패턴. 이 5가지만 알면요. 네. 여러분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자,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뭐가 5개 원칙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칙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밑에가 120 이평선이고 요 바로 위에가 60일 이평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에도 말씀드렸죠.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상향을 할 수밖에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죠. 자, 근데 어느 가격이나 어떤 상품이나 네. 원웨이는 없습니다. 항상 횡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한 번은 이제 20평선을 돌파를 해서 골든수가 나오다가 횡보를 했죠. 요 가격대. 제가 지금 제시한 가격대. 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어요. 20시. 왜 끌어올렸냐 이거죠. 자, 62평선을 지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우상향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만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도 길게 봐서 또 패턴 보세요. 패턴. 자, 17시에 상승에 밑꼬리가 세게 나면 망치가 나면서 올라가졌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차트를 작게 해서 또 보시면 안 돼요. 크게 해서 보셔야 돼. 크게. 그래야지 패턴이 나오고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22시에 또 한 번 바닥, 쌍바닥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거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이 됐을 때 여러분들 안전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79.90, 78.80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때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가보시고요. 자, 그리고 12시 반 전에는 빨리 끝내고 만약에 안 돼요. 12시 반 이후에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80달러를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설명 제가 말씀드린 거기까지 가격이 안 내려왔어요. 자, 그럼 기다렸다 내일 또 하시면 돼요. 왜? 오늘 매매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그날까지 이 파생시장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면서 여러 지표들이 차트상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 나도 깔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무료 온라인 강연의 링크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또 진행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링크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일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0.22% 올라가고 있고요. 2,14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시경에는 2,148.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드와 관련한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2,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8월의 증언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문바이 캐리어 커머디티의 아즈이케대 이사는 금의 상승은 지난주에 부진했던 미국 경제 데이터에서 촉발했다라고 말을 꺼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금은 더욱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중앙은행은 지난 2년 동안 연속으로 1,000톤 이상의 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평균인 300톤에 비해서 큰 수치로 지금 소매 및 ETF 수의 모든 손실을 보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골드는 고금리 환경에서 미국 경제 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저울질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다 명확성을 위해서 8월 이자의 증언 첫 번째 날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은 오늘 방향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최고가를 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스터님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어차피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자,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는 메리트가 없죠. 네.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달러에 대한 가치, 매력이 없으면 안전자산은 딱 두 가지죠. 뭐예요? 골드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죠.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내릴 겁니다. 올해 언젠가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얼마 안 남았죠. 1분기도 벌써 엊그제 1분기가 네.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는 뭐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또 3월 중순이 되면 몰이 바뀝니다. 몰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어떤 턴 포인트가 되면서 골드가 상승으로 어떤 안착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죠. 오늘 파월의 입을 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또 약간의 하락을 줄지 지금 뭐 거의 보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일봉으로 보더라도 네. 그런 거는 오늘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오늘 봐야 될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한 이슈 해석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골드 방향성 체크를 해봐야겠죠. 마사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단 제 자리값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네. 자, 참 재밌죠? 요 맨 좌측에 있는 게 12월 4일 날 나왔던 일본 캔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내려왔죠. 자, 이거를 보시면 답이 나와. 이거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죠. 장대 앙봉이 나온 거예요. 얘는 밑꼬리 거의 없죠. 그죠? 얘는 윗꼬리가 세게 달렸다는 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봉 한번 볼게요. 네. 자, 자, 분봉이 여지없이 이 가격대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148에서 2150 정도. 그죠? 거기서 한번 저항을 받아준다면 여기서 짧게 그죠?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미장이 열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그럼 패스하십시오. 관망하십시오. 그것만 노리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가지 상품에 대한 전략과 방향성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께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사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줘서 보내주시면 이러한 인사이트 매일매일 얻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주식시장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투자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마스터님, 지금은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자, 결국엔 이제 미증시에 대한 향방의 어떤 끈앞풀들, 실마리들은 실타래들이 하나하나씩 좀 풀리고 있죠. 결국엔 대선과 맞물리는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인데 슈퍼 화요일도 지금 네. 진행 중이고, 자, 결국엔 양당의 이제 대통령 대선 후보는 이제 거의 확실시 됐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경제를 살리는 이슈를 많이 이제 뿜어내겠죠. 그럼 경제를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 푸는 거죠.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시민들은 풍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유가 있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표가 가게 돼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미증시 향방의 열쇠는 유동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짤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 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왼쪽 기사를 보시면, 자, 파월이 1월 FMC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긴축을 완화하는 회의, 그 회의를 3월 달에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죠?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질문을 했죠. 기자들이. 자, 그러면 네가 정치에 휘둘려서, 자,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원 12시 하면서 야, 금리 내라 아마 엄청나게 지금 책질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파월이 연준의 대표 수장 아니에요. 파월도 가오가 있지.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월 FMC에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독립적인 기구다. 기구다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얘기했어, 재작년에도 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린 독립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시그널을 남겼어요. 3월 달에 긴축을 종료하거나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뭔가 시장의 유동성을 풀겠다는 어떤 회의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코로나 때를 잠깐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풀어 제꼈죠. 그죠? 엄청난 풀어를 제끼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뭐 주식시장 경기가 그렇게 제조도 안 들어가고 거의 뭐 경제 활동도 제로, 뭐 상당히 뭐 제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증시만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 증시만 올라갔나요? 뭐 코인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뭐 일부 뭐 나락간 것도 있지만 자, 결국은 유동성이에요. 자, 사람들이 유동성이 풀리면 뭐가 돼요? 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소비도 일단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도 사고 뭐 해외 선물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게 되겠죠. 자, 결국엔 유동성을 풀리겠다는 얘기예요. 왜? 태손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리 연준이 지금 파월이 자기가 독립적인 도구라고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욕이 상당히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인데 결국엔 자기도 한번 더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책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부의 어떤 이제 1년 만기 금리인데요. 자, 이게 참 또 재밌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제 2024년 미국 예산안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죠. 네. 벌써 한 3번인가 4번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3월 20 며칠까지도 한 번 또 연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정치적인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실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파워가 세지겠죠. 그럼 뭐 여론조사도 뭐 트럼프가 조금은 우세하다, 약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가뜩이나 또 얼마나 또 백인 우월주의 또 자랑 많이 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그죠? 이 사람이 과연 가만히 냅둘까요? 이게 입김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자, 뭐 그래서 결국엔 예산안을 트럼프 때 한번 보세요. 18년, 19년도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마비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거 한 번 했는데 2번은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20일까지 일부러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한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국채를 찍어내고 있어요. 1년 만기. 뭐 그 단기상 그 국채금리를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연방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찍어내서 자금 확보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엘렌이 분명히 그때 기자회 때 그 얘기했습니다. 자, 3월까지 일단 채권을 많이 찍어내서 돈을 확보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채권 발행을 좀 축소를 하겠다. 장기 채권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는 단기 채권을 빨리빨리 회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그죠? 어떤 만기 금리가 올라갔죠. 자, 우리가 채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사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1월 달에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하면서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제는 그죠? 재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 뭐 뉴스 하나에 봤던 것처럼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는 장기 채권이 매수할 수 있는 저럴 찬스. 이게 이제 딱 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딱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시그널이다. 결국엔 금리가 내린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시장은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팬데믹 사태가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 풀리고 금리 내리고. 그럼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할까요? 아까 말씀 주식 뭐 등등에 투자하겠죠. 그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연준 지급 준비금도 이거 똑같아요. 참 재밌어요. 자, 2024년, 2022년부터 그죠? 지급 준금이 많이 늘어났죠. 돈을 막 QT를 했죠. QT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좀 떨어졌다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엘렌이 이제 재무부에서 돈을 일단 금리를 내리고 얘하고 이제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체인지. 얘는 또 유동성을 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끼리는 장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결과는 나왔죠. 그래서 자꾸 5월달, 6월달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는 이제 4월달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4월달은 없으니까 5월달, 6월달인데 5월달은 안 하죠. 그죠? 그래서 6월달에 될 확률이 높으면서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한국 주식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아직은 그죠? 조금 우리 하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상당히 우상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모두 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간불 다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1% 넘게 올라가면서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8,1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18,126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졸퇴 보고서와 파월 의장의 증언이 12시에 발표가 되는 와중에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될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1.88% 올라가면서 프리장보다 더욱더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79.6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33%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56% 밀리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3.46기로 0.28%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연을 계속해서 올라가 주면서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도 오늘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극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0.3% 올라가면서 현재 1.0891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어떤 상품들부터 보면 좋을지 마선이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어떤 상품부터 먼저 보면 좋을까요? 자, 뭐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 상품이죠. 네. 애착이 가장 많이 가는 상품. 나스닥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선을 딱 2개 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지 저항입니다. 자, 그럼 지지 저항이 되게 중요한 5대 원칙 중에 핵심이라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자, 지지 저항을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한테 배우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좀 알고 싶다. 정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신 분 계시면요. 노란 통 놓고 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중에 아주 핵심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그죠? 자, 지금 보시자고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30분봉 화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선을 딱 그어놓으니까 이 사이에서 뭔가 지금 안 올라가죠. 네.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여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뭐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이걸 괜히 선을 거는 게 아니에요. 지지 저항 제 28년 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선을 딱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밀리고 있잖아요. 자, 30분 봉이니까 우리가 밀리는 게 좀 다 티가 안 나지만 네. 제가 18,000 아까 102에서 94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올라갔어요. 왜? 이거는 힙소라고 조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분봉으로 보면 답이 딱 나와. 5분봉 잠깐 볼게요. 자, 5분봉 어떠세요? 그죠? 정확히 밀렸죠.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5분봉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캔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캔들에 얘기가 나와요? 자,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 패턴이 나와줬죠. 네. 근데 자, 12시까지 이럴 상황이 되게 오늘 팽배할 거. 왜? 졸투하고 그죠? 그다음 파워레 네. 이 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짧게 먹어야죠. 짧게. 그죠? 한 40치 정도. 우리 시청자분한테 항상 그러세요. 자, 항상 수익은 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모르는 분들이라도 야, 이거 변동이 너무 세서 오늘 많이 수익을 진입하면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맞게 짧게 먹고 좀 기다렸다가 또 짧게 먹고 기다렸다 그러면 어때요?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뭐 그런 전략을 가져가지. 무조건 많이 먹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낭패를 보죠. 네. 그렇죠? 그런 한장 탄력적인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안정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아까 말씀 고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지지저항선을 차트 위에 그려주시고요. 그에 딱 맞는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28년간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지지저항선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마스터님께 꼭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오일과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다른 상품들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오일은 아까 거기까지 안내로 왔네요. 오일은 그냥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그리고 12시 반 정도에 그죠? 12시 반 정도에 지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때 상에 맞춰서 방향이 계속 추가적인 현재는 이제 뭐 원웨이죠, 원웨이. 그죠? 거기서 한번 저항을 받아준다면 아까 이제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를 활용하시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12시 반에 확인하시고 안 되면은 매매 접으시고 내일 하시면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80달러를 돌파해서 지지해 주느냐, 안착해 주느냐, 아니면 저항 받느냐. 그러니까 80이 오늘 데드라인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골드도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골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골드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2148, 2150이 오늘 변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상승폭이 제한적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2150 정도, 2150하고 52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50, 51 사이에서 저항 받으면 한 20틱에서 30틱 정도 짧게 수익을 냈을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달러 인덱스를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안전적인 매매가 되겠다. 자, 달러 인덱스 모른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상품별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도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12시 이후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졸트 보고서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이 증언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사 0082번으로 1000명 맞서는 성함 정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으로 바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장단기 이평선이 우상향 중이지만 자정으로 예정된 파월 의장의 하원 연설과 미국의 노동부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발표가 있으니 단기로 거래하고 크루드 오일은 1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우상향 중이고 80달러 돌파 후에 안착 여부 확인 후 거래할 것이라고 전망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은 골드입니다. 오늘은 관망에 유리하지만
있지만 지금은 단기 매매 가능을 2,148달러 저항 확인 후에 가능하다라고 잡아주셨고요. 3월 중순의 월물 교체 시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추진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